사실 우리가 그 저번에도 얘기한 대로 과목을 개설할 때 세상을 품는 적정 기술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세상을 품는 기술이라는 게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것도 있고 어떤 감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에모션과 뭐 세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모션과 그 로직이라고 하는 두 그 큰 장르의 충돌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추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에 계속 나왔는데, 이걸 하나의 서밋업 하면은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strategic thinking, 전략적인 생각이다. 그냥 너무 앞에 이제 그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 멀리 바라보고 좀 더 그런 전략적으로 한다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이제 서밋업 할 수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로서 우리가 리더십을 갖는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의 최고 탑은 그 스트래티직 플래닝을 이제 가질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스나 그 우리의 리더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거를 전략적으로 해결할 것과 그 밑에로는 택틱이라고 해서 전술적으로 할 것. 그렇죠? 비록 여러분들이 전투에는 이길 수 있어도 전쟁에는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략, 뭐 군대로 따지면은 한 그 사령관 정도 돼서 이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교육들을 이번 우리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이걸 세 개로 크게 나누면은 하나의 그 크리티컬 싱킹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싱킹을 한다. 뭐 다시 얘기하면 out of box, 전혀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던 방법을 좀 넘어서 아주 독특하고 어떤 창의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싱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법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크리티컬 싱킹에 대한 테스트를 우리가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여러분들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여러 학생들 중에서 크리티컬 싱킹이 한 3, 40분 정도 걸려서 여러분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그 용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불행히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크리티컬 싱킹이 우리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역량 강화가 개인적으로 좀 높아지리라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싱킹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템 싱킹. 이 시스템 싱킹은 그 시스템 티어리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전체 여러분들이 조직에 있다든지 또 조직과 어떤 다른 그 스테이크홀더들과 연결, 다른 또 그 커뮤니티와 연결, 여러분들의 그 도너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펀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거버먼트, 커뮤니티, 펀더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이게 이제 소용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과제가 이번에 그 PDC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래서 스트래티직 싱킹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 세 개가 좀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큰 점수도 받고 많은 펀더들이 아마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걸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이제 명명을 5R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건 이제 약간 우리가 로직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 이건 이제 감성적인 생각으로서 우리의 총 클래스를 한번 이렇게 서머라이즈 시키면은 5R로 이제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펀더들이, 투자가들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공감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저번에 우리가 우리 그 박 교수가 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각도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펀딩을 받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스토리텔링에서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포절, 그랜트 라이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 5R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바깥에 real 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진정성과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본어로는 모노추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다, 아주 장인처럼 열심히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혼이 달려 있는 아주 장인 정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의 많은 이제 그 매니팩처나 지난 우리 선조들도 그 일본의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가업 정신이라든지 그들은 하나하나 세세 문제를 갖게 되면은 좀 더 아주 진전성 있게 아주 열심히 마치 다음 세대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자들한테 가업을 이어줄 정도의 아주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물건을 만든다는 걸 넘어서 어떤 일에 어떤 프로젝트에 아주 세밀하고 패션을 갖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다. 모노추쿠리라고 하는 단어죠. 굉장히 일본의 상징적인 그런 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문리란 말을 계속 얘기를 했죠. 문리.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란 뜻이 아니라 아주 애씀이라는 거예요. 애씀.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이제 10주, 16주 이제 같이 이제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맛을 좀 조금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팀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으쌰으쌰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좀 난관도 좀 겪어보고 그러면서 파이널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리를 끼워쳤다. 뭐 성리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아주 애쓰고 진정성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거, 일을 대하는 거, 프로젝트를 대하는 거 이거라요. 결국 우리 한양대 학생들이 꼭 필요한 거. 자, 일본하고 한국은 그랬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쓴 단어를 쓰냐?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development라고 하는 devel 이 단어가 이 컨셉이 쉽지는 않아요. development, 이거 developer.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development professional, DP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오바마도 DP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이 디벨로퍼의 개념이 지금 문리라든지 모노추크리 같은 이런 모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바로 그 리얼이라고 하는 진정성. 그렇죠? 다 같은 디벨롭먼트의 그 일이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우리가 3P가 있었잖아요. 간단하게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또 사람을 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체 조직이 되려면 프로핏도 남아야 되고 이 세 가지의 3 bottom line을 이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바로 요즘 현대의 3원칙이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디벨롭먼트의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히 한 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시험을 내줘 가지고 한 페이지로 자 지난 우리가 15주 동안은 배운 거를 하나로 여러분들이 썸이랍 해라.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내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relevant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서제션 할 때 관계성에 대한 거, 관계라는 거는 그 콘텐츠가 자체가 이건 이제 콘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밑에 relate는 비슷한 단어인데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relevant 그다음에 relate는 거의 뭐 관계다. 근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구글을 찾아보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relate 이거는 콘텐츠에 관한 문제. 요건 약간의 일종의 프로세스에 관한 하는 과정, 관계를 맺는 과정. 그러니까 두 개 같이 쌍으로서 이제 붙는 컨셉이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관계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need와 want에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오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니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뽑아내서 그 relevant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파이널 프로젝트가 과연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 니드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 저번에 얘기했던 니드 스테이트먼트가 좀 스트롱하게 있으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좀 더 설득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릴레이티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보고 진정성이 있고 릴레이트하고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내 보는 거죠. 레소네이트라는 것은 마치 그 웨이브랭스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데 내 마음속의 웨이브랭스가 서로 이렇게 잘 융합이 돼야 감동이 되고 그렇구나 끄떡끄떡이 되잖아. 그걸 레조네이트라고 그래요. 반향. 그렇죠? 레조네이트는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relevant, relate, resonate가 같은 쌍으로 돼서 결국 그런 콘텐츠를 갖고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사람들의 듣는 사람을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겠고. 그렇지. 이걸 이제 한마디로 empathy라고 그러죠. 우리가 sympathy가 아니라 sympathy는 그냥 그 지금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 empathy는 그 사람한테 공감되는. 그러니까 공감되는 지금 이 세 가지 3R 정도가 다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되면은 마지막 나오는 게 relationship. 그죠? 릴레이션십은 하나의 스테디우스로 얘기하는 거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은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팀이 됐어. 한 팀이 A팀이 됐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런 자리가 좀 만들었으면 무지 재미있었을 것 같아. 우리 때는 그런 걸 못 만나서 그냥 정신없이 요거만 판서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책만 보다 끝났는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이제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디스커션도 하고 상대편의 캐릭터도 읽고 대화도 나누고 지금 말하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가질까. 이 릴레이션십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스테이크홀더와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의 수혜가 될 수도 있고 수혜자가 거버먼트가 될 수 있고 모든 그 상대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테디우스가. 그래서 결국은 그 프로젝트가 끝난다는 뜻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릴레이션십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투자가가 된다든지 인베스터가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5R 이제 이걸 나는 뭐라고 붙이냐면은 이 5R은 philanthropy and strategic communication 이렇게 이제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월 학기부터 이제 대학원하고 이제 그 대학원이 이제 새로 열릴 예정인데 그 과의 이름이 philanthropy and strategic communication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한양대에서 최초로 이제 한다. 그래서 대충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디벨로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이제 진출하게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그 뭐랄까 야심이 있었고 이걸 하나의 파일럿 스타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이제 느꼈는데 얻고 싶었는데 사실 2시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짧더라고 보니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몰입을 해서 읽고 책도 읽고 그다음에 이제 토의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아웃풋도 남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해서 요걸 조금 이제 좀 향상을 해서 다음 학기에는 캡스톤 프로젝트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 5분 정도가 같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한 3학점 정도를 해서 이제 과목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내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리얼 라이프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레지스터를 또 한번 해보도록. 자 그러면은 대충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지금 아직까지 한 1주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더 몇 사람이 안 모였지만 이제 팀이 5명 딱 되네. 5명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거를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지금부터 보고 판단을 제가 오늘 내려줄게요. 너무 이제 부담감 갖지 마. 이거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획 과제라고 그래. 이걸 액션 플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획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고 이런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도 구상이잖아. 큰 스케치지. 마치 얘기하면 건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디테일 샵 드로잉까지 있는 게 아니고 뭐야? 하나의 큰 조감도라고 그럴까? 그렇죠? 이 조감도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그 건물이 참 마음에 들고 컨셉은 맞는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설계자들이 이제 설계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소위 그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인 브리프의 세션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부담감 없이 한번 해보십시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요즘에 일생활할 때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되잖아요. 뭐 카드 포인트도 있고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SKT를 사용하는데 거기 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모으더라도 CU 같은 데서도 모으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연간 소모되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약 1,000억 원 정도 되고 최근 6년 동안 약 6천억 원 정도가 누적이 된다는 발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포인트들을 잔여 포인트들을 어떻게 할까 소멸하는 포인트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대책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9월부터 소멸 포인트에 대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카드 회사들에서 반발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소멸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그거 갖다가 회사의 부채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어떻게든 보면 자기네 수익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억지로 사용하게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소멸되기 전에 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CU 포인트, 뭐 핸드폰 포인트, 카드 포인트 1,000원 이하의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통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돈을 기부하는 방향으로 이 PDC를 사용하는 PDC를 사용하는 방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 갖다가 해피빈 같이 여러 재단 같은 데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망고는 말 그대로 재정, 홍보, 영업, IT 기획 5파트를 나눠가지고 인력을 적절히 배분해서 주어진 예산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모양입니다. 처음에 세분화된 포인트를 통합해서 조회할수록 이걸 인터넷에서 망고 포인트로 전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다양한 기부처에 기부해서 소액으로 낭비될 수 있는 포인트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대역과 말 그대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고 기부가 어렵지 않게 된다. 이걸 저희의 큰 프로젝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수학 분석입니다. 저희 강점은 접근성이 좋고 효율성이 좋고 약점은 대중화시키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으며 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줄 수 있고 위협은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캔버스 모델입니다. 핵심 파트는 말 그대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핵심 활동은 저희가 기부를 하는 것, 핵심 자원도 마찬가지로 기부를 하는 것, 고객 관계도 기부자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서 기부자들에게 특별한 상품을 준다든지 해서 고객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수입 구조는 말 그대로 복장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 한도의 15%씩 가져와서 운영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낭비되는 1000억의 포인트 중에서 연간 40억만이라도 가져와도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연간 40억을 추산해서 잡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적정기술 수업의 나우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조범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 소개를 하자면 이제 김민경, 전다운, 그리고 손정렬, 임세종, 이학준, 그리고 이준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제 투자자들이 왔을 때 PDC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PDC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준비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PDC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존 기부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희 수업 때 배웠던 이제 PC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개선을 통하면 이 기부 문화를 조금 더 대중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단순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착안하여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을 맞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은 필란트로피 롤입니다. 이제 사회적, 그러니까 11번가나 G마켓과 같이 간단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일반 기업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사회적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게 될 경우 이제 수익은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쪽으로도 가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들을 PDC의 형태로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PDC는 이제 앞에서 나온 개념들이 있겠지만 이제 현금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 있어서 사회적 기업과의 제휴에서 얻어지는 이윤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PDC를 직접 현금화해서 투자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복지몰을 물건을 납품받을 때에는 일반 사회적 기업들에서 받는 건데요. 저희가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 모두 알아보았을 때 이제 쉽게 생각하면 11번가나 G마켓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이 사회적 기업에서도 모두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휴를 맺을 때 사회적 기업에게 PDC를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정해서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롯데캐리어처럼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큰 규모의 물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기업들 간의 제휴 퍼센티지를 정해서 이제 물건을 저희가 판매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주는 대신에 PDC 포인트를 이제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혜택이라기보다는 이점으로는 이제 수혜자들에게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스토리 펀딩이라는 이 아이템을 조금 착안해서 이제 PDC 포인트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물건을 그러니까 기본 사회 약자들이 만들어놓은 스토리,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이 만들어놓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물건들을 PDC 포인트로 구매할 경우 저희가 일자리를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만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이 포인트를 직접 사용해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받고 수혜자들은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PDC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수혜 단체들, 최근에 이슈가 된 유기견 관련된 그런 단체에 기부하거나 포인트를 직접 기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한 부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은행과의 제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PDC 체크카드를 만들거나 혹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PDC 포인트를 적립하는 형식으로 그 적립된 포인트는 아까 말했던 그 직접적인 수혜나 혹은 스토리 펀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이제 은행과의 제휴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OK 캐시백이나 BC처럼 이제 간단하게 제휴를 하는 것으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데 이 포인트들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그리고 또한 이 포인트를 기부에 사용한다는 것 아이템 자체가 은행과의 제휴를 하게 되면 기업 자체의 이미지 또한 개선될 수 있고, 또 기부를 하는 카드다, 그리고 이 기부를 하는 양에 따라서 카드의 뭐 형태를 바꿔준다던가 디자인을 바꿔주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이제 필란트로피 기프트 카드라는 건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사용할 때 이제 단순히 현금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프트 카드를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뭐 물건을 판매할 때 있어서 기프트 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문화상품권을 사는 이유가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상품권 형태가 선물하기 편하다는 것을 착안해서 이제 기프트 카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기프트 카드를 만들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 10,000원으로 기프트 카드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만든 몰에서 10,000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기부금 포인트, PDC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아이템은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과 수혜자들이 직접 만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토리 펀딩, 그리고 체크카드, 그리고 이 기프트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 사업을 할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9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주 사업 목적이 인터넷 쇼핑몰에 착안한 것에서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이 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주 타겟층은 10대부터 40대 남녀라고 일단 세그멘테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키 파트너들이 누가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필란트로픽 모가 제휴를 맺을 사회적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스토리 펀딩에 참가할 또 펀딩 참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스토리 펀딩에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을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필란트로피 이 PDC를 담당하면서 저희가 필란트로픽 체크 카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또 담당할 제휴은행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이 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정부나 투자자들한테 또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필란트로픽 포인트를 드릴 또 수혜 단체가 또 저희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에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키 리소스나 이 코스트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냐고 또 봤을 때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희 주 사업 목적인 복지몰을 운영을 함으로써 들어오는 돈인데요. 이 사회적 기업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이제 저희가 장을 마련해줬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수수료나 그런 돈으로서 저희 회사의 운영 자금을 좀 조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부나 아니면 일반 기업 혹은 또 투자자들한테 후원이나 투자를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구매자들한테 이제 PDC 포인트가 지급이 될 거라 했는데 여기서 이 PDC 포인트에서 저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15% 정도는 저희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기업 운영 자금을 위한 일정 수수료를 떼므로써 저희가 기업에 대한 운영 자금을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좀 value proposition이 어떻게 되냐라고 좀 봤을 때 일단 기존에 이 PDC를 이용하는 복지몰 운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쇼핑몰이나 아니면 다른 몰에 대해서 좀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또 모으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또 충족을 시켜줄 거고요. 또 어려운 사람은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PDC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이 PDC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만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좀 기부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PDC를 이렇게 몰로 착안을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부 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을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커스터머 릴레이션십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홍보를 통한 PDC 멤버십을 또 소개를 할 거고요. 또 기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유치를 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또 은행과의 PR을 통해서 저희의 좀 위치나 위상을 좀 높일 예정이고요.
또 특히 PDC 포인트를 받을 수혜자와의 릴레이션십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레베뉴 스트림스는 이렇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기업들이 물건을 파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저희가 회사 운영 자금을 또 얻을 것이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들은 아주 중요한 저희 레베뉴 스트림스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사회적 기업들이 파는 물건들을 또 살 구매자들이 저희의 공급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제휴를 맺은 특정 기업들이나 또 자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나 정부들이 될 수 있겠고 또 정부의 지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유통 과정은 별로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타사 쇼핑몰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타 온라인 쇼핑몰과 다름없이 택배 업체를 이용한 물건 배달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 사업에 좀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냐? 이 세금 공제 문제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부를 할 경우에 세금 공제를 좀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과연 이거를 기부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깊게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자 이런 필란트로피 몰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인데 과연 이거를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족해 줄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 사회적 기업들이 파는 물건들을 판매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타사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최저가 정책을 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한 점에서 좀 가격 경쟁에 있어서 다른 쇼핑몰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PP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회봉사 팀장님,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대협력처 안 팀장, 이런 정도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평가를 좀 하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마 다음 후배들한테 아마 넘겨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이렇게 선배들이 만들어 컨셉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이제 모아져가지고 B팀한테 하나 요청하고 싶은 거는 그 투자의 개념이 좀 빠진 것 같아. 그 PDC의 개념의 그 메릿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0원 주고 PDC 포인트 1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 10년 뒤에는 그 포인트가 10,000원이 20,000원이 될 수 있고 30,000원이 될 수 있잖아. 서로 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그 어떤 개념을 도입시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이 PDC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으고 투자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개념이 좀 메릿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 쇼핑몰은 까지 독특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레베뉴를 창출해내고 그 쇼핑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 PDC가 같이 이제 조가 되고 원한다 그러면 어떤 가격이 있으면은 실제 그게 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은 PDC를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PDC를 직접 그걸 살 수 있고 이 물품은 포인트 1.25 정도 된다 그러면 금액은 몰라. 현직 카러시의 그 PDC의 밸류가 지금 1.25로 살 수 있다 이 물건을. 그렇죠?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서는 그걸 PDC를 갖다가 자기가 현금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이 가격으로 살 땐 돈이 얼마고 그 두 가지가 포인트로 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부탁을 하고 싶다면은 가장 내가 이제 원했던 건 뭐냐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잖아. 그 리워드에 관한 거야. 리워드. 그러니까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형자산으로 되어 있는 PDC를 그냥 서큘레이션 시키잖아. 이 경제 개념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순환된다는 굉장히 큰 파워가 있잖아. 그렇죠? 경제적인 개념.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누굴 도와줬다 이거야. 어떤 우리 삼촌을 도와줬어. 삼촌이 도와주는데 삼촌이 이제 한 하루 종일 짐 날리는 거 도와줬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PDC를 10포인트를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그 10포인트를 그냥 남을 도와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PDC 가지고 물건도 어느 쇼핑몰에는 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자, 그것도 좋고 또 그 학생이 그걸 가지고 PDC 가지고 자기가 다른 데로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기프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있고 또 그 분야가 굉장히 그 A팀 말이야. 어? 조금 여기 있는 걸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더 그 PDC에 대한 밸류 프로포션에 사람들이 왜 좀 더 있어야 되겠느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또 하나는 이제 그 얘기가 있긴 있었지만은 좀 디테일하게 있었으면 좋은 거는 지금 기업에 대한 그 도네이션이거든. 기업들이 자기 물품에 소위 코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즈 마케팅의 몇 퍼센트 지금 현재 법으로도 미국 법에는 금지가 돼 있어요. 몇 퍼센트를 준다라는 건 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거는 비윤리적이다라는 거.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예 픽스된 금액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수익의 몇 퍼센트 말도 안 되고 전체 얼마라든지 이게 픽스가 돼야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뭐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이거는 안 되니까 이제 예를 들면 PDC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물품 저 캐나 샀다 그럼 PDC 밸류가 0.5를 산 사람은 PDC 밸류를 클레임할 수가 있다.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는 모든 물품에 PDC 밸류가 있는 물품이 있고 없는 물품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만 요것만 잘 시스템만 만들어도 많은 기업들이 자기 물품에 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기업은 이미 자기가 물품을 만들 때 사회 공헌에 대한 작은 PDC 밸류가 이미 찍혀져 있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리얼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주로 날아가는 사람은 주로 산 사람이 될 거고 산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쇼핑몰 통해서 자기가 클레임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랜스포도 할 수, 기프트카로 트랜스포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큐뮬리티 돼 가지고 딱지 모으듯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통화 기금으로 하나의 포인트, 그걸 이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 그러면 사람들이 포인트제 맨날 하던 거 아니야. 포인트제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회 개정가 됐지만 지금 말하는 소셜 뱅크라는 걸 국가에서 만들겠다고 하고 포인트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미 나왔었어.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들어가 있어 지금. 말은 나왔는데 포인트제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잘 되면은 그건 큰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B팀이 조금 열심히 좀 한 것 같아. 잘했는데 요거를 잘 좀 이렇게 좀 더 디파인 시켜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좀 애드 시켜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번에는 뭐야? 투자가를 부르지는 않고 아까 말한 그분들이 와서 여러분들 평가를 하겠다 이거야.